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장기 투자를 이어온 지 4년 만에 드디어 수익 3억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과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투자를 통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른쪽의 IS 계좌는 1,900만원 수익증,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직투 계좌는 1,700만원 수익과 환차익까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투자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38% 수익률과 5,600만원 수익을 안겨주며 현재 기준 총 4억 3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1억 수익을 보고 매도했는데 미국 주식과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다시 4억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했던 CPI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해석을 살펴보니 상승으로만 해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우가 1.1% 상승, 나스닥이 1.4% 상승, S&P 500도 1.1% 상승,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하며 위험 자산이 모두 다 상승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데이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딱 발표만 된 데이터로만 보면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코 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수치가 나왔는데, 그런데 왜 대체 시장은 어제 상승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을 반영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 관세 영향이 있는 상품 물가 상승은 상승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핵심은 관세 영향이 없는 서비스 물가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 CPI 발표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발표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관세 영향이 있는 상품 비내구자는 오히려 예상보다 둔화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 영향이 없는 서비스 물가는 반대로 예상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관세 영향이 없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악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다행히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점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항공료 상승이 매우 컸는데 지금은 여름 여행 시즌으로 당연히 항공료 상승이 클 수밖에 없는 계절성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시적인 상승이다 라고 시작이 해석되면서 쉽게 정리해보면 관세 영향이 있는 품목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세 영향은 아직 없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지만 일시적이라 괜찮다 라고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현재 수출하는 기업이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거나 수입하는 기업에서 관세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기업들이 이 관세를 감당하게 되면 외국 기업 또는 다른 나라가 이걸 감당하게 되면 미국에게는 땡큐지만, 그러나 미국 기업이 이걸 감당하게 되면 기업의 마진, 실적 악화로 연결되게 되겠죠? 추가로 기업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다 돈 벌자고 사업하는 건데 이 관세를 그대로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언젠간 자연스레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일단 상승을 즐기면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위든 아래든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월에 마이너스 20% 하락하고 V자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과거 마이너스 20% 하락한 뒤 주가 추이를 모아보면 현재 1998년의 하늘색 그래프와 2018년의 핑크색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1998년은 골디락스, 유동성 버블 랠리로 지금과 매우 유사한 시기다 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8년 역시 트럼프 1기죠. 미중 무역 전쟁 하락 후 급반등했던 시기로 지금과 매우 유사한 시기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이 두 시기 모두 마이너스 20% 하락 후 앞으로 더 쭉쭉 상승해 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질 웅줍 투자 마인드를 가진 상태로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고 웅덩이가 찾아오면 웅줍하는 것이 현 시점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1998년 강세장 후 2년 뒤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18년 상승 후 2020년에도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는 그 이후 언제가 되었든 결국 언젠간 하락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즐기되 그 시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대비가
지금부터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저도 유동성 버블 랠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최근 새로운 노동통계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지명된 이 안토니는 고용지표를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발표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노동통계국장을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로 지명했는데 노동통계국에서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 트럼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임명한 연준 위원 역시 트럼프의 충성파로 알려진 인물로 올해 금리 인하 3회를 강하게 외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에 연준 의장이 새롭게 지명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저금리로 빠르게 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트럼프는 지금 무슨 생각인 걸까? 정확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KB증권의 이그전 리포트에서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마치 지금처럼 1940년대에도 부재가 엄청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공부해보면 지금 트럼프의 속내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시기 대체 부채를 어떻게 저렇게 낮출 수 있었냐?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부채 원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1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서 지금의 1억과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1억의 가치는 다르기에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원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금리로 미국의 고성장을 이끌어내며 부채를 줄였다라는 과거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뭔가 지금 트럼프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고 저금리 고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더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인 오주름죽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상승하고 좋은 상황임에도 지금은 원칙대로 오질 구간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찾아오는 웅덩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오르니까 포모 장난 아니실 겁니다. 이 정도 포모가 왔던 적이 언제였나 싶으면 솔직히 2021년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미 많은 비중 투자가 되어 있음에도 놀고 있는 현금조차 다 넣고 싶은 이 심정, 마치 2021년과 지금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도 2022년 하락장처럼 바로 하락이 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기다리다 보면 얕든 깊든 웅덩이 조정 기회는 찾아오고, 거기서 그 이후 본격적인 버블 랠리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무의미하지만 현재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적절한 현금 비중이 있다면 그 돈이 알아서 지금 자산을 불려주고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질 구간을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현금 비중이 없다면 이럴 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막 50% 매도, 몰빵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늘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 늘렸는데 오른다고 후회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홀딩 하시는 게 가장 낫고, 그 경우에는 그 이후 웅덩이가 오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다 내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 전 이 원칙을 가지고 드디어 오늘 금융자산 10억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주식자산은 보이다시피 6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인은 최근 비트코인을 1억 수익을 보고 매도했고, 그중 1억 5천만 원은 이더리움으로 리밸런싱 웅줌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정말 운 좋은 타이밍에 기회를 포착해 벌써 38% 수익률과 5,6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코인 자산은 보이다시피 14만 6천 달러이며 2억 조금 넘는 코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과 코인 총 8억 1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제 현금 비중은 정확히는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7천만 원은 잠시 어디에 묶여 있는데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모든 자산을 합치면 딱 10억이 됩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1억을 모으고 1차 목표로 1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딱 4년 걸렸습니다. 시장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1차 목표 10억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2년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곧 주식자산 10억이 될 거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만 활용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 말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제 다음 목표는 20억입니다. 1억부터 10억까지 4년이 걸렸고 모든 것은 영상을 통해 다 공유드려 왔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이제 10억부터 20억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또 4년이 걸릴지, 더 짧게 걸릴지, 또는 하락장과 함께 더 오래 걸리게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지속하고 반복할 뿐입니다. 현재 계절성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오질 구간이기에 전 기다립니다. 이게 제 원칙이며 제가 투자를 5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더리움도 오질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매일매일 계좌를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꼭 머지않아 웅덩이가 찾아오던데 지금은 뭔가 와야 할 타이밍 같은데 웅덩이 건덕지가 보이지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전 원칙대로 이제 기다립니다.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길 뿐이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선택을 하던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왜? 다 지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 때문에 말이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최선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 미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전 더 오르더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르면 이미 8억의 주식, 코인이 더 오르니까 땡큐. 떨어지면 1억 조금 넘는 현금 비중으로 웅주팔 수 있으니까 땡큐. 이렇게 현재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2년 만에 1억 수익을 만들었고 미국 주식은 아직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며 그대로 쭉 보유합니다. 이더리움은 몇 주 전에 매수해서 매수하자마자 기막히게 돌파해 주었고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5,6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100% 수익률,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있죠? 정확히는 592% 수익률, 무려 약 7배 수익률입니다. 금액도 다 공유되어 있죠? 겨우 1,000만 원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 나스닥보다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7배 수익이지만 수익은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맨 위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그보다 훨씬 낮은 149%의 수익률이지만 수익금은 그 3, 4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넣었으며 올라도 더 오를 것이라고 확신해 계속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선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깡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디 항상 여러분이 좋은 선택만을 하시기를 바라며 제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